28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구제금융 불안감 등의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오른 반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3%, 0.4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국채 매입 준비 발언과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은 0.74%, 프랑스는 1.64%, 독일은 1.27% 상승했습니다. 웅진 사태로 금융권이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대손 충당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충당금은 고스란히 순이익에 연결되므로 금융회사에 다시 한번 이익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센이 개국 4주년을 맞아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가 안정과 일자리 증대를 차기 정부가 꼭 실행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0월의 둘째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하게 됩니다. 알코알을 시작으로 각 기업의 실적이 공개될 텐데 실적에 따라 국내 기업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시장의 관심이 중국 쪽으로 쏠려 있죠. 긴 휴장을 마치고 오늘 중국 증시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나온 경제 지표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대표님. 오랫동안 휴장했던 중국 증시가 오늘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중국 증시가 이제 중추절이죠. 휴가 7일 연속 휴가를 마치고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끝나기 전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가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것인지 안 보일 것인지가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를 면밀하게 한번 봐주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평을 보면 지금 10일, 5일 이평이 계속 꽈배기처럼 꼬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변곡점을 크게 한번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번 주 제가 볼 때는 오늘 저는 어제 금요일 아니면 오늘 같은데요. 일단 큰 변곡점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평 자체가 계속 큰 폭의 상승이 이번 주 내내 있습니다. 21일평의 상승이 큰 폭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1일평이 주가가 항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21일평을 면밀하게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쓰는데요. 21일평이 만약에 캔들이 하락을 하거나 장중이라도 침범한다면은 과감히 물량을 조금 줄이는 그런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주부터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짧은 방망이를 계속 갖고 있고 종목이나 물량을 축소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그런 모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는 51일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51일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51일 변곡점에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아다시피 선행 스팬2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주가 자체가 이제 매물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매물폭 자체가 상승에 대한 매물이나 하락의 매물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가 적게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 나는 것은 적은 수익이지만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 물먹으면 많은 손실이 여러 번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 자체가 캔들에서 굉장히 10일 내로 사정거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265에서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15일째 265의 치열한 공방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주에는 이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 그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선물의 매물 동향을 보고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는데 상방향으로는 267이고요. 하방향으로는 263에서 한쪽으로 슬림화될 때 그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짧은 모양을 264에서 268, 7까지 짧은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이번 주는 분명히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큰 사고가 한번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는 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량을 축소를 좀 필요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이 전부 선물에 대한 옵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변곡점이기 때문에 크게 한번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 기관들이 전혀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아시고 여러분들도 가벼운 장세에서 넘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장 전체적으로 보실 때 지금 그 순매수 종목을 한번 보면 NHN, 하이닉스, LG화학 하는데 매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 대금이 굉장히 약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지금 그 전체적으로 봐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약한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외국인과 기관은 믿을 것 없다. 그럼 결론은 자생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자생력이 삼성전자가 워낙 큰 폭의 상하를 보이기 때문에 자생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40만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10만원대에서 140만원대 20% 상승함으로써 다른 주식을 끄잡아 내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이제 죽을 그런 모양은 아닙니다. 급하게 죽을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종합주가 지수가 짧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바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타임을 노려서 주가를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 뭐 1900까지 하락한다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1900 뭐 하락한다 하는 분들은 200일 2평이나 300일 120일 2평이 1900포인트 있다고 그걸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방글라데시에서 배운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그 타임이 공격적인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선반영 그 소위 말해서 아일랜드 갭 자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 나오는 타임에 주식을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이 지금 그 이 아래쪽 아일랜드 갭이 아래쪽의 부분에 대해서 1900에서 1952 부분도 워낙 탄탄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1975 이하 빠질 때는 과감하게 매수해가지고 짧게 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식이 빠지더라도 급락 나오는 이런 모양보다는 계단형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계단형 이제 그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계단형 하락 자체가 이런 그 사각 계단형이라기보다는 삐쭉삐쭉한 계단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곳에서 계속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점 낙폭화될 때는 확실하게 매수하셔야 되고 주가가 상승 시대는 주가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자중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하이닉스도 추세가 살아있고 현대모비스는 아닙니다만은 신한지주 살아있고 삼성생명 살아있고 LG화학 살아있고 포스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다. 현대차 죽었고요. 한국전력 죽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 7개가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말하면 주가가 아직까지 급락이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오늘은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의 상승 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우존스 지수나 나스닥이나 S&P 반도체 지수들은 반도체 지수는 제일 먼저 꺾였고요. 미국 4대 지수, 3대 지수가 전고점에서 저항받는 모양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상해 증시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중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오늘 상해 증시 열리는 10시 30분까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상해 증시의 상황을 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볼륨저 밴드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볼륨저 밴드의 모양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응집되는 모양입니다. 응집된다면 응집된 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제한적인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하락하더라도 제한적인 모양입니다. 이럴 때 방망이를 짧게 잘 주면 곧 이제 이 좁아지는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은 크게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요즘 여러분들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괜찮은데요. 일봉으로는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일봉에는 신규 매수가 없고요. 주봉으로는 신규 매수가 두 종목 나왔습니다. 주봉으로는 코스피 200 중에 화신, 그 다음에 한섬 두 종목 이렇게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화신과 한섬 종목을 꼼꼼하게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매도 종목으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 매도 종목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나왔어요. LS, 그 다음에 한미양품, IS동서, 성진지오텍, 한화, LG패션, 동부제철 이렇게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거기에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매가 다 제가 설명을 꼼꼼하게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여러 개 볼 거 없습니다. 상해종합증시와 삼성전자 두 종목만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승하다가 신고가를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신고가 갱신을 3일 내로 하지 못하면 추세는 꺾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상해종합증시 이 두 파트만 보면 오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저는 금요일 날 오늘인데요. 금요일이 변곡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번 주 분명히 태풍 전야고 태풍이 이번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물량과 종목 수를 슬럼하면서 줄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종목 수를 꼭 줄이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청하였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중국 증시 흐름과 삼성전자 흐름 눈여겨보고 또 20일 이평선과 맞물려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추천 종목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오늘 추천받을 종목, 오늘 AS 받을 종목이 KTB 투자증권입니다. 9월 18일에 추천받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목표가 돌파했더라고요. 예, 이 종목도 이제 목표가에 달성을 했는데 제가 사실 또 다시 좀 가지고 나온 이유가 네. 이 증권주가 다시 한번 순환매가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어떤 그 상승과 하락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금융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주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편에 속하고 또 요번에 주가 상승이 나올 때도 제일 많은 탄력을 보여줬던 관계로 역시 증권주 중에서는 좋은 진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증권주는 아무리 몸집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중형주나 대형주에 속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테마주들의 움직임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재차 상승이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조정을 더 거친다든가 이런 식의 진행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KTB 투자증권이 가고 있는 진행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9월 25일 날 주가가 상당히 큰 폭을 한번 뛰어 올랐었는데요. 그날 강하게 오르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날 진행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밀려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1차 상승 이후에 박스권 진행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선과의 이격이 서서히 좁혀지면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진행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오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돌파가 나올 때 재공략을 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은 대략 2,400원 전후로 공략 포인트 노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돌파가 나올 때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21선에 부딪힌 다음에 올라가는 포인트를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추가 보유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번에 매수를 못해서 좀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참조하셔서 재매수 포인트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 중에서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KTB 투자증권 이 박스권 하단에 내려온다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도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보실 종목도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임 업종인데요. 네. 사실 시장 자체가 지금 거의 게임 업종들 제외하고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시장의 화두가 아무래도 지금은 좀 부족한 면이 약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게임 업종이 그나마 지금 돌파구로 좀 모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 한번 크게 열풍을 불었다라면은 최근에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모바일 게임 쪽에 계속 매수가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업종별로도 지금 모바일 게임과의 연관성을 찾기에 굉장히 막 혈안이 되어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면 주가가 급등세를 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진행을 보시면은 그 소형 모바일 게임 출시 업체들도 지금 주가가 계속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니팡이라는 게임 자체가 YD 온라인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덩치가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면서 시가총액이 1,400억대에 육박을 하는 상태고요. 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도 또 애니팡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캔디팡이라는 게임이 또 비슷한 게임인데 이 게임이 또 인기를 끈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더디게 나오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급등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조이맥스라는 기업도 사실은 항상 좀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신고가 경신을 계속하면서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또 덩달아서 이제 드래곤 플라이라든지 이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 탈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형 기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그 온라인 게임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쪽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게임 업종들에 대한 그 관련주 찾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른 주식이 있고 또 좀 덜 오른 주식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만큼 네. 그 바닥권에서의 주식을 공략한다든가 아니면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이 꼭 필요하겠고요. 뭐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또 섣부른 추격 매수를 하셨다가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당분간은 이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이 게임 업종 정말 최근 들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종목도 이 추격 매수보다는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게임 업종 자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순환매가 안 돌고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종목들로만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올라간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안 오르는 종목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지고 있지만은 또 주가가 안 움직였을 때도 큰 손실을 보는 상황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오 위즈입니다. 사실 네오 위즈 게임즈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사실 네오 위즈 게임즈는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가 잘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메이저 업체인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거의 테마화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임이 나오는 관계로
네오위즈 게임즈도 사실 좀 덩치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 지주회사인 네오위즈 쪽이 항상 움직일 때 보면은 더 빠른 탄력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9월 3일 날 고점 찍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거친 관계로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지금부터 잡아 들어가시면 큰 어려움 없이 접근이 가능하실 수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차트 패턴상 이평선들이 수렴된 형태가 주가가 급등세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네. 이평선 수렴 형태는 요즘은 거의 뭐 불패의 신화를 자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 바닥 탈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인 16,5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인 2만 원 정도 우선 잡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4,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게임 업종 중에서 순환매가 예상되는 종목이었죠. 네오위즈 전이 종가 부근이 16,500원 부근에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이번 주 미국 기업의 주요 어닝 시즌 발표를 앞두고 또 국내 기업 3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임진수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회사에서는 일단 가시화되고 있는 그 QE3 효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네 가지 측면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 MBS 추가 매입에 따른 모기지 금리 하락인데요. 또 모기지 금리 하락과 함께 그 모기지 리파이싱과 또 구매 수요도 두드러진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책 기대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크게 높여서 그 당장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의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그 ISM 제조업 지수가 4개월간의 급락에서 벗어나서 단번에 기준선인 50을 넘어서는 등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또 ISM 서비스 지수 역시 그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마지막은 9월 그 실업률인데요. 실업률 역시 그 7.8%로 전달에 비해 0.3% 하락하는 등 어떤 이런 측면에서 QE3 이후에 대해서 어떤 심리적 또 실물적으로 안정감에 따른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어떤 반증으로 삼고 있고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달러 가치 하락 속도도 다소 빨라지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어떤 원화의 강세에 따른 그 수출 경쟁력 우려가 좀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원화 강세 속도가 급격하지 않을 경우에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수요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 또한 그 국내 주식시장의 추세적 강세는 원화 강세와 동반하에 나타나는 점이 어떤 이에 대한 반증으로서 좀 긍정적으로 좀 맞춰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수는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1995선 중심으로 좁은 범위 내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그 납부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어떤 심리적 개선이 실물 지표의 개선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는 결국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기회세치의 증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답답함에 대한 매도보다는 조정심하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건설업 중에서 현대건설 또 코스맥스를 뽑아봤는데요. 네. 일단 현대건설은 그 사실상 86억 불 규모의 어떤 세외 수주 확보 또 순조로운 지역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2013년 그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 증가는 물론 그 영업이익률 상향이 확실히 담보된다는 측면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그 완공주택 및 쿠웨이트 파이프라인 또 아랍에미레이트 석유화학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떤 손실 요인 마무리가 주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코스맥스인데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는 뭐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역시 뭐 동사의 그 기반인 브랜드샵 시장이 20%대의 어떤 고생장을 지속하고 있는 호황국만에 있고요. 또 신제품과 수출 시적 호조세, 또 해외 다국적 업체와 신규 계약 체결 가능성, 또 계열사 중국 법인, 일진제약의 실적 호조 지속 등으로 이런 실적 모멘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달 그 중국 광저우 공장 완공, 또 11월에 인도네시아 공장 완공을 통해 추가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동사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과 코스맥스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진수 대리와 함께 하나대투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만 소폭 올라왔었죠. 장중에는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앞서 이런 해외 증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단기와 중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먼저 단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주 내 박스권 탈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뭔가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기적인 거야 뭐 나중에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루했던 박스권이 이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깐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9월 14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엄청난 갭 상승 후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루할 정도로 2000선 전후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2000선이 돌파가 되면은 한번 밀려주고 또 다시 좀 심하게 밀렸다 싶으면 또 회복해주고 이런 흐름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박스권이었다고 봐야죠. 왜 이렇게 됐었냐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해외 증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런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도 이게 이번 주에는 그게 이제 월화가 될 수도 있고 목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기적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추세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쨌든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도 속도는 상당히 느리다는 거. 강력한 상승 속도를 내긴 어렵다는 거고요. 반대로 내려가면은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해외 증시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향성을 이제 예측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인데요. 대신 분명한 거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7월 25일 이후로, 그러니까 여름에 저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7월 25일 이후로, 그 다음에 최근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뭐가 특징이냐면은 10포인트 올라가는데 무려 9,300억대 매수량이 필요했다는 거죠.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합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도 그렇게 쉽게 막 하루에 3, 40포인트씩 올라가고 이건 좀 쉽지 않다는 얘기죠. 하루 정도 나올 수 있어도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막을 보시면요,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 연중 최고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전이 그러니까 그 고점이 9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장중과 종가가 각각 13,653, 13,593이었습니다. 그랬다가 10월 5일이었죠. 금요일이었습니다. 장중과 종가 모두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뭔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괴리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금요일에 이제 0.26% 상승해줬고요. 나스닥은 반대로 0.42% 하락해줬었는데요. 이동평균선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다우존스는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깬 적이 없어요. 계속 지지가 됐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양상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잠깐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미국의 다우존스입니다. 지난번 고점이었던 그 날짜가 이제 9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10월 5일이었죠. 예, 정확하게 장중과 종가 모두 다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최고점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제가 그 한 3주 전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거, 요걸 이제 그 월봉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역사상 최고점에서 불과 한 4%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연중 최고점이란 것보다도 저는 이제 역사상 최고점에 더 초점을 맞추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약에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실 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실물 경기가 최악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3차 양적 완화 발표 이전부터 이미 주가가 선반영됐었고, 그다음에 더 이상 나올 만한 재료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일봉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좀 전에 제가 그 다우존스하고 나스닥하고 이제 21선 기준으로 보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요. 21선은 단기적인 추세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21선 이탈되면 단기에 조정받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지가 되면 단기 조정이 없는 건데요. 이 검은색 라인이 이게 21선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우존스는 어떻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깬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장중은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스닥을 보시면은 21선이 이탈이 분명히 됐었죠.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회복을 해줬다가 계속 빠지다가 다시 10월 4일에 회복, 그 다음에 10월 5일에 또 이탈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신 못 차리는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국내 그 선물 수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12월물이죠. 예, 12월물이 시작된 게 이제 9월 1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핵심이 뭐냐? 결국 현재 왜 긴박한 매매 동향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개인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9월 14일 이후로니까 뭐 한 20일 정도 좀 넘게 지났었는데, 개인은 이제 겨우 19계약 많이 났습니다. 외국인은 뭐 그나마 많다고 보는데 422계약 순매수. 근데 422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뭐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기간은 또 반대로 이제 118계약 순매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드리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12월물에 대한 선물 매매 동향인데요. 딱 보시면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대선이 있는데 역대 대선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몇 달 전에는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다가 그 선거가 임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빙으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딱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한때 그 매도가 최고치가 꽤 많이 나왔었죠. 예, 3,600 계약 때 이제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또 최근에 또 4,400까지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거의 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개인하고 외국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뭘 나타내 주냐면요. 전부 다 두려운 거예요. 확실하게 방향성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그 월물이 시작이 되고 나서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뭐 어느 한쪽이 되든 아니면 뭐 양쪽이 되든 매도가 이제 강하게 추세가 결정되는 쪽이 있고요. 반대로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는 쪽이 있는데 이거는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보합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방향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외국인이 만약에 매수가 강화되면은 반대로 개인하고 기관이 아마도 매도가 나타날 것 같고요. 외국인이 반대로 매도가 강화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선물 매매 동향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치열한 극심한 그러니까 눈치 보기 장세에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지수에 따른 주식 비중도 궁금한데요.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포트 구성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뭐 똑같습니다. 1990년 이상에서는 50에서 75%. 아직까지는 웬만큼 올라가더라도 75에서 100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2025 정도가 되면 그렇게 하세요. 2025가 넘어가면 그때는 75에서 100을 해도 된다. 근데 지금은 50에서 75만 하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벌써 한 2주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요. 2차선 넘어갔다가 물량 확보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그대로 골탕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겁니다. 함부로 지금은 확장할 때가 아닙니다. 다만 1950이 깨지면 최소한 1975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직장인들은 일단은 관망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는 일단 현금으로 지급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현 시점에서 이제 현물 요약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장중과 종가의 주식 비중을 철저하게 엄수하자. 그 다음에 종목수는 0 또는 아무리 많아도 3개. 그 다음에 개별주, 테마주 이쪽만 보자.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선물 옵션 정말 중요하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종가보다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방향은 하방향에 배팅할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선물은 손절은 4포인트까지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무조건 손절하세요. 그리고 수익은 10포인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보자 설명드리겠고 하여간 그 손절 기준만 분명히 좀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옵션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선물로만 대행해달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옵션 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거지가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선물까지만 여러분들이 꼭 대행해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함께합니다. 먼저 양순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글로벌 증시에서는 고용지표 호재라는 재료가 있기도 했었죠. 또 오늘은 중국 증시가 오랜만에 개장을 하는 날이기도 한데 오늘 시황 분석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우선은 오늘 시황은 만기주에 대한 영향권에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큰 한 주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 나왔던 그 거래 움직임을 좀 봤을 때 상당히 보합세의 좀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보통 우리 증시 경영원의 긴 보합이나 폭등은 폭락의 전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바닥권이나 상승 시세 중간 구간에서는 보합은 추가 상승을 위한 충분한 시장 에너지의 축적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또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반대로는 천장권이나 하락 시세 중간에서 지루한 보합은 시장 에너지가 소진됐다는 징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문제는 지금의 보합이 전자의 성격인지 혹은 후자의 성격인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선 각국의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락에 대한 가능성을 논하기는 지금은 쉽지 않은 구간이고 그렇다고 급등할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국내외 정치적 이벤트랑 앞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 쪽의 동향을 봤을 때는 엄청난 식성을 보여주었던 외국인들, 또 국내 증시의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최근 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쉬어가는 답보의 흐름을 연속 2주간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증시 격언 속에는 횡보 끝에 찾아오는 방향성에 몸을 실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급등과 급락 모두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미리 좀 예단을 하기보다는 방향성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들어서 긴 휴장을 보여주었던 중국장이 오늘부터 개장이 이어지는데요. 10시 30분 이후부터 중국 시장의 방향성이 위로 트는지 혹은 밑으로 터는지에 대해서 오늘이 한 주간의 그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주는 만기주 영향권 결국 1960포인트 구간대부터 2070포인트의 밴드권 내에서 아마 방향성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 구간대에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위치대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의 강한 반등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추격 매수보다는 10시 반 이후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은 옵션 만기와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한 이후에 접근한다면은 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먼저 중국 증시 흐름을 유념해서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의 시초가 배팅 종목은 AD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새로워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좀 단기 트레이더에게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AD칩스는 기업 가치에 대한 비주얼보다는 좀 기술적과 또 수급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은 적당할 것 같은데요.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 이전 매물, 고점 매물 구간대를 일단 매물 소화 국면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죠. 이 부분이 바로 매물 소화에 대한 임박에 대한 전조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의 흐름 속에서는 2,050원 정도 2,050원 정도에 대한 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정정하겠습니다. 2,850원에 대한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2,850원을 기준으로 한번 대응을 한다면은 문제없이 이 종목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종목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 배팅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적정 매수 주가 2,850원 기준으로 또 분할 매수로 시초가가 강하게 출발될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3,15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전 이제 꼬리 윗 구간대까지는 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권에 왔을 때 여기서는 좀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적정 매수 주가 기준으로 2,75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시세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AD칩스 오늘의 시초가 배팅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칩스 지난 금요일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시초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적정 매수 주가는 2,850원이라는 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상헌 전무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SFA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그 SFA는 그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 이제 7월에 시장의 하락과 함께 삼성에서 좀 아몰레드에 대한 그 투자를 줄인다는 소식에 이렇게 20%가량 급락했었던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SFA뿐만 아니고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 아몰레드 설비 투자를 좀 다시 재개하겠다는 소식에서 상승세를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좀 이에 대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실적에 대한 그 측면이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충분히 있는 그 SFA를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악재가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적이 반영이 된다고 해도 이제 내년이나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그런 실적에 대한 이런 그 기대감은 주가로서는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수급적인 측면도 살펴보자면 기관계에서 계속해서 9월 중순부터 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또 최근에는 그 외국인까지 매수 대열에 합류하면서 힘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측면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종목이 2011년부터 상승세를 좀 보이다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1년 반가량 5만 원대의 지지선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5만 원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다가 저번 7월이죠. 저번 7월에 7월 중순가량 5만 원 한 번 이탈하면서 단기적으로 2주일 사이에 4만 원까지 약 20%가량을 이제 하락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를 하락시키는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었고
그 기관에서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에 차트상으로는 좀 단기 저항선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단기적으로 이동 평균선이 좀 모여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뛰어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한 1년 반가량 5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이탈을 시켰고 이 앞서 지지를 받기 전의 부분이죠. 2011년 전, 2010년 말쯤을 살펴보면 그 5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다가 3번가량 저항을 받고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한번 그 돌파시키는 모습이 나온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도 강한 5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다가 한번 이탈시켰을 때 다시 한번 강하게 크게 이탈시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5만 원대까지는 도전을 한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다시 한번 5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은 또 가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종목 적정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일 종가 부근인 47,800원, 47,800원과 이제 47,500원 사이에 500원 사이에서 좀 1% 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5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 구간까지 도달 시에는 좀 강한 저항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저항을 받고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전량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나을 것 같고, 따라서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6,400원까지 46,400원 정도까지 보고 계속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예상 최저가가 코스피 지수가 2003포인트, 지난 금요일보다 한 7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 한 538포인트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